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치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67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40명, 해외 유입은 2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967명,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구치소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취약시설들 잘 살펴보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앞으로요. 오늘 구체적으로 국내 발생은 94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27명입니다. 지역별 발생을 보면요, 서울이 365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요. 경기가 219명, 그리고 부산 72명, 인천 59명, 그리고 강원 36명, 울산 35명 등의 강원이 36명입니다. 그리고 울산 35명 등의 순입니다. 서울 경기 확진자가 한 640여 명으로 유행의 한 70%가 수도권 위주로 발생하는 양상이지만 이 비수도권인 부산, 강원, 울산 등도 환자가 계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치료 등 격리 중인 환자는 17,569명으로 이 중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344명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1명이 늘어서요. 누적 사망자는 900명이고요. 치명률은 지금 1.48%입니다. 지금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확진자 숫자를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이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을 줄여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4만여 명을 검사해서 133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오늘 확진자의 한 14%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익명검사로 숨은 감염자를 상당히 많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상당수 퍼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가 감염자인지 모른다는 점 다들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방역 당국이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걸 거듭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2월 31일 목요일 올해의 마지막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치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40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33명입니다. 어제는 2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국적으로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 규모가 유지되며 급격한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되어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억제를 넘어 유행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약 5만 4천여 명이었고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4만 1,000명에 검사하여 총 9만 5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약 63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1,700명의 환자를 찾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만큼 운영 시간을 좀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설의 종사자를 일주마다 검사하며 양로시설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감염 취약시설에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 수는 현재 41명으로 목표치인 2자리 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7,800여 병상, 전담병원은 2,200여 병상이 가용하며 총 1만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병상도 583병상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4병상이 가용한 사항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미소들 노인 전문 병원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초 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37명 가운데 36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한 분도 곧 현재 전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확진자 92명은 간호인력 5명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정신병원 3개소에 대해서는 어제 중수본과 방대본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병원의 확진자는 모두 전원하였고 2개 병원에 대해서도 확진자를 신속히 전원 조치하고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병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하고 음성 소망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신질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입소 중인 확진자 43명을 전원 조치하고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간호사 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이번 일요일 1월 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에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응원을 위한 소통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한 달간 드릴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방역 수칙을 음악과 춤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집콕 댄스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20대의 모습을 내년 1월 15일부터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1월 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정보를, 1월 말에는 중장년층을 응원하는 드론 선물 배달 영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새해맞이 국민응원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내어 주신다면 새해에는 조금 더 빨리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외출을 삼가 주시고 언제나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주요 명소는 폐쇄할 예정으로 아쉬우시겠지만 올해는 방송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지인들과의 모임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화로나마 정을 따뜻이 나누는 연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이제 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급격한 그 증가 상황을 억제는 하고 있지만 감소는 안 되고 있다라는 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었네요. 네, 오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돼 있다. 그리고 급격한 증가를 억제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이 유행 감소로의 반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주춤은 하고 있지만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서 이게 기울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임시 선별 검사소의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 강조를 네. 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63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서 익명 검사죠, 일종의 여기서 1,700명 정도가 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 증상 있는 분들은 새해에도 이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를 많이 활용해달라고 밝혔고 결국 조용한 전파자들이 이 검사소에서 많이 지금 발견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을 잠재적인 어떤 집단 감염을 상당수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9만 5천여 건을 어제 하루에 검사한 만큼 검사를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병상 관련해서는 지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네요. 네, 의료 대응 상황에 네.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 하루 이상 지금 병상 대기자가 지금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금 아직까지 두 자릿수인데 이걸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게 지금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전국 생활치료센터랑 그리고 일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한 10,000병상 정도가 지금 환자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특히 이 중증 환자의 경우에 중환자실 한 583병상이 지금 운영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95병상이 여유가 있고 수도권의 경우 중증 환자 병상 한 94병상 정도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 이제 구로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전문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 지금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환자들도 지금 계속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연말연식 그 강화된 방역 대책이 1월 3일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관련해서도 이제 중대본 회의가 열려서 또 판단을 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내려진 거리두기 일단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2.5단계고요. 그리고 이 비수도권의 경우는 2단계인 2단계죠. 상황에서 지금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네. 조치는 1월 3일까지인데요. 그럼 1월 3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 아마 이 1월 3일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소세가 꺾이진 않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백신 같은 경우가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용 승인이 났어요. 네, 효과나 맞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이 어제 영국에서 처음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아르헨티나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나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용량을 절반으로 한 것과 정량으로 한 것과 효과가 좀 달라가지고 네. 이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영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이 이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요, 2회 접종이 기본이고요. 네. 접종 간격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정량 투여가 원칙입니다. 핵심은 단 한 번만 맞기만 해도요, 3주 뒤에 면역 효과가 한 70%까지 생긴다는 점이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앞선 화이자 백신처럼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간격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 백신보다요. 그러니까 처음 접종하고 3달 뒤에 추가로 맞으면 그 면역 효과가 한 10%포인트 더 추가돼서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존의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야기한 백신 효과 기준 50%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독감 백신도 지금 현재 효과가 60%인 걸 감안하면 네.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규제 당국도요, 백신 안전성 관련해서 이 검토를 철저하게 했다면서 지금 강조를 했고요. 지금 따라서 영국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2021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일단 뭐 내년 상황은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신이 일단 5,600만 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고령자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돼서 이 코로나19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희망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간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92명입니다. 단일 시설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진행된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은 무증상자 차단에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먼저 무증상자도 찾아낼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고 2차례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2주 동안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용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해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도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교정시설 직원들의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교정당국은 동부구치소 방충망을 훼손하고 창밖으로 내부 상황을 알린 수용자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늘도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천물류센터와 군포 공장과 관련된 확진자 등이 추가되고 10명이 숨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승재 기자, 경기도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2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4,45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하루를 빼고 3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망자는 10명으로 파악돼 지금까지 모두 26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10명은 모두 전담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군포 공장과 관련해선 어제 하루 11명이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천물류센터에서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안산의류공장과 파주병원에서도 각각 2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해 확진된 이들은 127명이며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62명입니다. 중대본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거점 병원을 제외한 경기도 내 병상은 1,003개인데요.
이 가운데 77% 정도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증 병상은 97개에서 요양병원 등에서 기다리던 고령 기저 질환자 등으로 채워지면서 여유 병상은 29개인 상태입니다. 경기도 내 자택 대기 확진자는 모두 79명으로 병상 대기 52명, 생활치료센터 대기 27명입니다. 도내 2,9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 1,300여 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청 특별치료센터에는 수용 가능 인원 80명 가운데 41명이 입소했습니다. 한편 인천에선 오늘 0시 기준으로 모두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가 56명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감염이 병원으로 확산이 된 데다 경북 포항에서도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재로 기자, 대구에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26명이 지역 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들입니다. 나눔 연합의원에서 4명, 진병원에서 1명, 안심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병원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19명의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한때 입원 환자 등을 동일 집단 격리했지만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6명 나왔습니다.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23명입니다. 특히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포항시는 주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3인 이상 실내 소모임을 막는 특별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구미에서는 송정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경산과 청송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각각 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동, 상주, 영천, 영양에서도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365명의 확진자가 남았는데요. 조금 전 11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5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177명입니다. 사망자 5명은 60대 1명, 70대 4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60대 1명과 70대 3명은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으며 70대 1명은 사망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177명으로 사망률은 0.93%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66명이 늘어서 총 19,004명입니다. 12월 30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36,621건이며 12월 29일 총 검사 건수 38,732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366명, 양성률은 0.9%입니다.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63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33만 6,665건을 검사하였으며 양성은 총 922건이며 30일 확진자는 7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66명은 집단 감염 82명, 확진자 접촉 200명, 감염 경로 조사 중 83명, 해외 유입 1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37명, 중랑구 소재 교회 관련 13명, 양천구 소재 요양시설 2 관련 12명, 송파구 소재 장애인 생활치료시설 관련 4명,
동대문구 소재, 어르신 복지시설 관련 4명 등입니다. 12월 3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4.2%이고 서울시는 77.8%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99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57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2개입니다. 병상 확보에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상급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총 5,071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2,199개로 가동률은 43.4%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2,572개입니다. 다음은 임시 선별 검사소 연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조용한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기한을 당초 내년 1월 3일까지 해서 1월 17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해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총 992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임시 선별 검사소 2주간 연장 방안을 선제적으로 건의하였고 29일에 확정됨에 따라 연장 운영을 실시합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지난 29일 밤 제주 해상에서 배가 전복되면서 실종된 39톤급 어선 32명민호 선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천수 기자, 실종자가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조금 전 해경이 제주항 이부두 주변 해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시신이 3위 명민호의 선원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을 벌인 뒤 오늘 오전 7시부터 주간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선박 9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사고 해상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도 해경, 소방인력 등 700여 명이 파도에 떠밀려왔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기상 상황을 보면서 제주항 방파제 주변 수중 수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항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선적인 3위 명민호는 지난 29일 밤 9시 10분쯤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 등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뒤집힌 배 안에서 5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상 악화로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배는 강한 파도에 떠밀리다 제주항 방파제에 부딪히며 파손돼 선원 7명 모두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